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밀리 하워드예요.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태어나고 자란 평범한 16살 소녀입니다. 넓은 하늘과 붉게 물든 석양, 그리고 어디까지나 뻗어있는 황토색 대지가 제 고향을 떠올리게 하는 풍경이에요. 제 일상은 대체로 단순하지만 나름 소중합니다. 학교에서는 수업 듣고 방과 후에는 친구들과 어울리며 저녁엔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죠. 사실 텍사스 생활은 꽤 익숙하고 편안하지만 가끔은 답답할 때도 있어요. 오스틴은 넓은 도시라 어디를 가든 차가 꼭 필요하거든요. 가끔 친구들이랑 주말에 쇼핑몰이나 공원에 가긴 하지만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면 좀 지겹기도 하죠. 저희는 자주 서로의 미래를 꿈꾸며 이야기했어요. 나는 뉴욕의 대학에 가서 지금보다 훨씬 자유롭게 살 거야. 나는 유럽으로 여행을 떠날 거야. 그런 말들이 우리에게는 마치 꼭 이루어질 운명처럼 들렸죠. 그러던 어느 날 학교 끝나고 올리비아가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불렀어요. 에밀리, 우리 가족이 한국으로 이사 가게 됐어.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뭐? 한국? 왜? 알고 보니 올리비아 아버지께서 글로벌 전자회사에 다니시는데 회사에서 서울지사로 발령을 받으셨다더군요. 한국이라는 곳은 저에게 너무 낯선 나라였어요. 솔직히 학교 수업 시간에 잠깐 배운 아시아 국가들 중 하나일 뿐이었죠. 그저 멀고 낯선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처음엔 장난 같았어요. 거기 인터넷은 되겠지? 너 계속 우리랑 연락할 수 있는 거 맞아? 제가 반쯤 농담처럼 물었지만 속으로는 정말 걱정이 됐어요. 올리비아는 텍사스에서 태어나고 자란 친구였거든요. 그녀가 고향을 떠나 전혀 다른 문화 속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싶었어요. 올리비아의 이사는 생각보다 빨리 다가왔습니다. 올리비아는 설레는 표정과 걱정스러운 표정을 번갈아가며 짐을 쌌고 우리는 이별 파티도 열었어요. 하지만 떠나는 날, 공항에서 올리비아와 마지막으로 포옹했을 때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꼭 연락해. 내가 거기서 뭘 하는지 다 말해줘야 해.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 다시 만날 거야. 약속할게. 라고 말했습니다. 올리비아가 떠난 후 텍사스의 일상은 여전히 그대로였지만 제게는 뭔가 빠진 듯한 허전함이 남았어요. 학교 끝나고 나면 습관처럼 그녀에게 문자를 보냈지만 시차 때문인지 답장은 늘 몇 시간 뒤에 오곤 했죠. 하지만 메시지 하나하나가 저를 설레게 했어요. 너 여기 오면 깜짝 놀랄 거야. 한국은 진짜 상상 이상이야. 그녀의 메시지는 항상 감탄사로 가득했어요. 길거리 음식 사진, 야경이 번쩍이는 도시 풍경, 한국 전통 의상을 입고 찍은 사진들까지 모든 게 신기하고 멋져 보였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그저 낯선 나라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게 점점 더 가까운 세계로 다가왔습니다. 올리비아가 보내온 사진 속 사람들은 활기차 보였고 거리는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음식은 말할 것도 없이 환상적으로 보였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나면서 저는 더 이상 사진과 메시지로만 한국을 알기엔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제 머릿속에는 언젠가 한국에 가보고 싶다는 작은 꿈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을 설득해야겠다는 결심이 들더군요. 겨울방학이 다가오면서 그 꿈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텍사스에서의 익숙한 일상을 떠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싶다는 열망이 점점 강해졌어요. 올리비아를 다시 만나고 그녀가 이야기했던 모든 것을 직접 보고 싶었어요. 한국은 저에게 이제 단순히 먼 나라가 아니라 새로운 모험의 시작을 의미하게 되었죠. 이제 겨울방학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며 마음속으로 작은 다짐을 했습니다. 한국 곧 만나게 될 거야. 드디어 겨울방학이 시작됐어요. 몇 달 동안 부모님을 설득한 끝에 한국 여행이 확정됐습니다. 제 가슴은 두근거렸고 머릿속은 이미 서울의 모습으로 가득했어요. 한국에 간다는 사실이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몇 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공항은 거대하고 깨끗했으며 안내 표지판도 영어로 잘 정리돼 있어서 전혀 혼란스럽지 않았어요. 와, 여긴 진짜 다르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공항 밖으로 나섰을 때 신선한 공기와 활기찬 분위기에 숨이 멎을 뻔했어요. 에밀리. 저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고개를 돌리자 밝게 웃는 올리비아가 보였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활기차고 여유로워 보였어요. 그녀는 한국 생활이 완전히 몸에 뱄는지 자연스럽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죠. 어서 와. 한국에 온 걸 환영해. 올리비아가 저를 꽉 안아주며 말했어요. 빨리 가자. 지하철 타야 해. 지하철? 텍사스에서는 어디를 가든 차가 필요했기 때문에 지하철은 저에게 완전히 새로운 교통수단이었어요. 서울 지하철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역 내부는 깨끗하고 세련된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었고 모든 것이 체계적이었어요. 우리는 티켓을 사고 개찰구를 통과했어요. 와, 여긴 지하철이 완전 다르네. 심지어 냄새도 안 나. 저는 경이로움에 연신 감탄했습니다. 지하철은 정확한 시간에 도착했고 안은 시원하고 널찍했어요. 그리고 무료 와이파이까지 제공됐어요. 이거 완전 대박이야. 제가 감탄하자 올리비아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기선 이게 모두 일상이야. 아마 너도 금방 익숙해질 거야. 지하철을 타고 서울 시내로 이동하면서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의 풍경은 숨이 멎을 정도로 멋졌어요. 현대적인 빌딩들 사이로 고풍스러운 전통 건축물이 어우러져 있었고 거리마다 활기 넘치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우리가 처음 도착한 곳은 명동이었습니다. 여기 음식은 에밀리 너도 꼭 봐야 해. 올리비아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하며 저를 안내했어요. 거리는 수많은 상점과 음식점들로 활기찼고 다양한 냄새와 소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국적이면서도 신기했어요. 배고프지? 길거리 음식 먹어보자. 그녀는 떡볶이를 가리켰어요. 빨간 양념이 듬뿍 묻은 떡볶이를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어요. 와, 이거 대박 맛있어. 올리비아는 곧바로 어묵튀김, 호떡 등 다양한 음식들을 추천해줬어요. 저희는 거리의 작은 가게에서 음식을 사 먹으며 웃음꽃을 피웠어요. 텍사스에서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맛들이었죠. 해가 저물 무렵 올리비아는 저를 남산타워로 데려갔습니다. 여기에서 서울 전체가 내려다보여.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자 환상적인 야경이 펼쳐졌어요. 끝없이 빛나는 도시의 불빛들은 마치 별들이 땅 위에 내려앉은 것 같았죠. 서울은 진짜 아름답다. 저도 모르게 혼잣말을 했어요. 올리비아는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내가 한국을 왜 사랑하게 됐는지 너도 이제 알겠지? 그 순간 저는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매 순간 새로운 감동을 주는 곳이었습니다. 제 안에서 점점 커져가는 설렘과 호기심은 이 도시와의 첫 만남을 잊을 수 없게 만들었어요. 서울의 첫날은 그렇게 강렬하고도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점점 더 이 나라와 사랑에 빠져가고 있었죠. 서울 생활은 그야말로 새로운 세상이었어요. 첫날 밤의 환상적인 야경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도 내가 진짜 한국에 있는 거 맞아? 하고 스스로에게 묻곤 했죠. 모든 것이 신기하고 모든 경험이 처음이었으니까요. 올리비아와 가족들의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우선 신발을 벗고 실내에 들어가는 것도 낯설지만 신선했어요. 집에 들어서자마자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는데 한국 바닥 자체에 난방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 겨울철에도 온 집안이 따뜻한 온기를 간직한다는 점이 너무나 신기하게 느껴졌어요. 텍사스의 집에도 이런 난방 시스템이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가서 부모님께 꼭 말해볼 거예요. 올리비아의 방은 텍사스 집보다는 조금 작은 듯 했지만 한국에서의 추억이 가득 쌓여 있어 행복해 보였어요. 한국어로 된 책들까지 신기하고 어쩌면 올리비아가 조금은 낯설게 느껴졌어요. 올리비아를 조금 더 자주 만날 수 있다면 좋겠어요. 그렇게 첫날 밤 올리비아와 수다 떨며 밤을 지새웠어요. 다음 날 아침 올리비아는 제가 꼭 가봐야 할 곳이 있다며 일찍부터 저를 깨웠어요. 오늘은 인사동으로 갈 거야.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곳이야. 지하철을 타고 몇 정거장 지나 도착한 인사동 거리는 전통적인 분위기와 현대적인 상점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골목길을 걸으며 예쁜 도자기와 수제 공예품 가게들을 구경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가게 주인분들은 친절했고 영어로 설명도 잘해주셨어요. 이건 손으로 직접 만든 거예요. 미국에서는 보기 힘들죠? 라는 말을 들으니
기념품을 사지 않을 수 없었어요. 작은 전통 부채 하나를 샀는데 그 부채를 볼 때마다 인사동의 따뜻한 분위기가 떠오를 것 같았어요. 미국에 있는 가족들과 친구들 것까지 이것저것 많이 구매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어 올리비아는 저를 한옥집처럼 생긴 작은 식당으로 데려갔어요. 여기서 비빔밥 한번 먹어봐. 네가 좋아할 거야. 전에 가족들이랑 와봤는데 맛있어서 네 생각이 났어. 커다란 그릇에 고기, 채소, 고소한 참기름이 어우러진 비빔밥이 나왔고 저는 한 입 먹자마자 감탄했습니다.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재료가 다 신선하고 하나하나 다 잘 어울려. 밥을 먹고 나온 우리는 조금 걸어 전통 찻집에 들렀습니다. 나무로 만든 테이블과 조용한 분위기가 마치 시간 여행을 한 것 같았어요. 따뜻한 유자차를 한 모금 마시니 몸과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올리비아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여기선 천천히 쉬면서 여유를 즐기는 거야. 오후에는 경복궁으로 갔어요. 올리비아는 경복궁은 한국의 대표적인 궁궐이야. 왕이 살던 곳이거든. 일하며 역사 설명까지 해줬어요. 정문을 지나 펼쳐진 웅장한 궁궐의 모습에 압도당했습니다. 건물마다 섬세한 무늬와 강렬한 색감이 살아 숨쉬는 듯 했어요. 텍사스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모습이었죠.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체험이었어요. 올리비아는 너도 해봐. 한 번뿐인 기회야. 라며 적극 추천했어요. 살짝 부끄러웠지만 저도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치마가 풍성하게 퍼지고 고운 색감이 햇살에 반짝이니 마치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된 기분이었어요. 다음 날은 완전히 다른 서울의 모습을 보기로 했어요. 올리비아는 신사동 가로수길로 저를 데려갔어요. 여긴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거리야. 최신 유행이 다 여기서 시작돼. 거리에는 개성 넘치는 옷가게와 독특한 카페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우리는 한 카페에 들어가 따뜻한 카페라떼를 주문했어요. 창가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수다를 떨다 보니 시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여긴 진짜 세련됐다. 영화 세트장 같아. 제가 감탄하자 올리비아는 미소 지으며 여기 사람들은 멋진 거에 진심이야. 라고 말했어요. 오후에는 한강공원으로 갔습니다. 강변을 따라 자전거를 빌려 타면서 바람을 맞으며 달리는 기분은 정말 상쾌했어요. 다행히 한국의 겨울이 많이 춥지 않아서 자전거를 탈 수 있었어요. 강 너머로 반짝이는 도시 풍경이 그림 같았고 자전거 도로는 넓고 잘 정비되어 있었어요. 우리는 강변에 앉아 피크닉을 즐기며 서울의 여유로운 모습을 만끽했어요. 해질 무렵 우리는 북촌 한옥마을을 거닐었습니다. 돌담길과 고풍스러운 한옥들이 이어진 골목은 동화 속 마을처럼 고요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걷는 내내 저도 모르게 깊은 숨을 들이쉬며 그 순간을 마음속에 새겼어요. 서울은 참 독특하다. 저도 모르게 중얼거리자 올리비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기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곳이니까. 그래서 특별한 거야.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 하루 종일 느낀 감정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새로운 것에 대한 경이로움과 흥분,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깊은 애정이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서울은 그저 여행지가 아니라 제가 몰랐던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이 모든 게 너무 생생해서 꿈 같았지만 분명 현실이었어요. 저는 더 많은 것을 보고 경험하고 싶다는 열망으로 가슴이 뛰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새로운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이 생각을 하며 저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며칠 동안 너무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껴서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도 몰랐습니다. 서울은 제게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새로운 꿈과 가능성을 열어준 곳이었어요. 마지막 날 아침, 올리비아는 저를 남대문 시장으로 데려갔어요. 떠나기 전에 이곳은 꼭 가봐야 해. 시장은 활기로 가득 차 있었고 각종 물건들이 즐비하게 진열돼 있었어요. 사람들은 활발하게 흥정을 주고받으며 생기를 더했죠. 우리는 시장 곳곳을 구경하며 저렴하고 독특한 물건들을 샀어요. 저는 한국 전통 문양이 새겨진 지갑과 귀여운 키링을 기념품으로 샀어요. 길거리 음식 냄새가 진동하는 통로를 지나자 올리비아가 눈을 반짝이며 외쳤어요. 에밀리 이 호떡 한번 먹어봐. 따뜻하고 완전 맛있어.
뜨겁게 구워진 호떡을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속에서 달콤한 시럽이 흘러나왔습니다. 고소하고 달콤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어요. 이건 정말 대박이다. 제가 감탄하자 올리비아는 웃으며 내가 말했지? 라고 했어요. 시장을 돌아다니다가 저는 서울에서의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올리비아와 함께 걸었던 거리들, 먹었던 음식들, 새로운 경험들 모든 게 제 인생의 소중한 기억으로 깊이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우리는 마지막으로 한강공원을 찾았어요. 돗자리를 펴고 강변에 앉아 서울의 전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강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스카이라인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고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 위로 차량 불빛들이 별처럼 빛났습니다. 에밀리, 다음에도 다시 한국 여행 올 거지? 올리비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반드시 다시 올 거야. 그때는 지금보다 더 오래 머무를 거야. 그녀는 눈물이 맺힌 채 웃었어요. 내가 여기 있을게. 좋은 곳, 맛있는 곳 많이 찾아둘게. 언제든 돌아와. 저는 공항으로 가는 택시에서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서울과의 이별을 준비했어요. 가로수길, 남산타워, 북촌 한옥마을, 경복궁 머릿속에는 그동안 경험했던 모든 장면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 출국 수속을 밟을 때 갑자기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텍사스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실감났어요. 곧 다시 올 거야. 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어요. 비행기에 올라 자리에 앉아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걸 느꼈어요. 서울은 더 이상 낯선 도시가 아니었어요. 제게 꿈과 열정을 심어준 특별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텍사스로 돌아가는 동안 한국에서의 기억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곳에서의 경험들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제 미래를 향한 열정을 불태우는 원동력이 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새로운 언어, 문화, 사람들. 이 모든 것이 제 삶의 일부가 되었고 더 큰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싶다는 꿈을 품게 만들었어요. 며칠 후 텍사스의 익숙한 집으로 돌아온 저는 그곳에서 여전히 한국의 추억을 품고 살았어요. 학교에선 친구들에게 한국에서의 경험을 자랑하듯 이야기했고 사진과 기념품을 보여주며 그날의 설렘을 다시 느꼈습니다. 하루는 방과 후 방 안에 걸어둔 전통 부채와 한복 사진을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 꼭 다시 갈 거야. 그날 밤 한국어 공부 앱을 다운로드하고 알파벳 대신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제가 더 큰 세상을 향해 나아가도록 이끌어주는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언제가 될진 모르지만 다시 그 땅을 밟고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속으로 굳게 다짐했어요. 한국 꼭 다시 만날 거야. 지금까지 긴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에서의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해 매일 일기로 기록해둔 여행 기록을 보며 글을 적어보았는데 빠진 게 없을지 사연을 다 적은 후에도 아쉬움이 남네요. 친구와 잊지 못할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준 한국과 한국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께 이렇게나마 감사 인사를 드려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들으셨나요? 요즘 한국 문화를 동경하고 한국 이민을 꿈꾸는 서양 청소년 청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들이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